그죠? 멋있다. 자, 듀카티 파니갈레 V4. 양산형 레이싱 머신이 파니갈레 V4 아래 달려있던 윙넷과 와이드 페어링을 기본으로 장착한 파니갈레 V4.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형님.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열은 나와. 무조건 열은 나오는데 예. 조금 이제 많이 나. 근데 이게 엄청난 진동인데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진동이 많이 없는데 네. 그 V4는 진동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V2도 있고 그래가지고 백미를 보고 들어갈 때 네. 조금 이제 저기 할 때가 있어. 그러네. 아마 서 있으면 여기도 진동이 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진동이 없어. 네. 많이 없어. 와, 이거는 그리고 신체 높이도 이거는 와, 이건 정말 그래도 어울린다. 그거는 또 어울린다. 와, 저 소리가 진짜 와, 정말 땡기는 대로 나가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역시 잡는 대로 멈춰줍니다. 아, 대단한 바이크인데요. 안녕하세요, 큐네튜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듀카티의 V4 파니갈레 V4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토바이의 소리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거는 이제 레플리카를 대표하는 모델로서 제가 일전에 서킷에서 잠깐 외관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 아주 매력적인 스포일러가 공격적으로 펼쳐져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아주 외관에서 볼 때랑 이렇게 직접 운전하는 조종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전대를 잡고 보았을 때는 정말 더욱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 하지만 이 모델은 정말 서킷이라든지 이렇게 스포티한 상황에서는 정말 최고의 포지션을 자랑하겠지만 이 오토바이를 타고 뭐 4시간, 5시간 투어는 불가능하겠네요. 하지만 또 오토바이에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No! God, please, no! 와, 굉장히 스포티하네요. 이 차는 조금 속도를 내야 되는 차고 네. 내 차는 속도를 좀 안 내도 되는 차인데 그러게요. 속도를 낼 때 편리함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는 어떤 차든지 열이 다 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달리기를 하고 나온 V4는 나온 차이기 때문에 달리면서 그 바람으로 엔진열을 좀 식혀줘야 돼요. 예. 이거는 뭐 이것도 물론 달리긴 달리겠지만 RS 같은 경우는 전혀 열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역시 정열적인 바이크입니다. 벌써 열이 지금 엔진 열 시동 건지 얼마 안 지났는데요. 후끈합니다. 아주 저를 막 불타오르게 만들고 있어요. 자, 뭐 이거는 그리피터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달리면 온천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듀카티가 왜 빨간색인지 알겠네요, 형님.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마치 상어가 아가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 설치를 해봐 좀 더 브렘보. 애기가 지나가는데 놀라지 않을까. 안 당기기만 덥겠다 이게 썬테 나는 네. 아, 얘네들 오늘 왜 이래, 오늘따라. 프리미엄 오토바이 제조사로 전 세계의 라이더를 열광케하는 이탈리아 메이커의 두카티의 바이크입니다. 레이스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탈리아인들의 메카닉의 집합체죠. 이탈리아의 감성을 가진 듀카티 특유의 엔진을 탑재했으며 마력은 214마력, 비틀림 강성과 제동 강성을 줄여 차체를 부드럽게 컨트롤할 수 있게 제작된 모델입니다. 두카티 트랙션 컨트롤 DTC, 에보2, 두카티 퀵시프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카티라는 브랜드는 자동차에 비교하면 람보르기니와 같은 느낌의 슈퍼 스포츠 계열이고 이 파니갈레 V4 모델은 파니갈레 V4, V4S, V4R 이렇게 총 3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V4가 선발 투수라면 V4S는 필승조, V4R은 마지막 끝판왕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카티에 빠져 태어났을 때부터 35년간만 두카티만 타고 있는 제 친구한테 너는 조금 많이 변태 같다고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이고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성능의 레이싱 머신인 바로 이 두카티는 포지션이 정말 감성적이고 멋지며 과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시동을 빨리 꺼줘야 되겠다. 시끄러워가지고. 네, 빨리 시동을 꺼줘야 될 것 같아요. 아, 환상적인데요? 그렇죠. 그랑프리 레이스에서 쓰는 출력의 바이크를 공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두카티는 모기업이었던 카지마 그룹의 자금 유동성 악화가 심화되며 한때 미국으로 팔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와, 이거는 정말 레플리카네요.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예술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의 혼이 담긴 두카티가 미국인에 의해 디자인 난도질을 당하는 모습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이탈리아인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시 두카티를 이탈리아인들의 폼으로 돌려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본주의에 혁명화를 당한 두카티는 돌아오기는 돌아왔으나 이때부터 한정 생산 수제자재 정책, 자동화 공장 증설, 대량 양산 라인 증설, 해외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파생상품 라인업 생산에 원가 절감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2005년도이고 이 시절의 두카티가 유독 고장이 심한 원인이기도 하죠. 이때부터 원래 두카티의 팬들이 보면 아주 경악스러운 행위가 자행되었지만 극한의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 해외 공장으로 인한 수익으로 회사의 재정이 되살아나 데스타스텔라 엔진이 개발되었습니다. 폴스마트, 스포르트, SR4, 데스모세디치 알랄 같은 이태리 감성이 흘러넘치는 주옥같은 바이크를 출시하는 데 탄력을 받기도 했죠. 그러네요. 가볍지만 오토바이를 즐길 수 있는 코스. 하지만 이 오토바이는 정말 서킷을 달리고 싶네요. 그리고 현재는 이태리 바이크 중에서도 특히 두카티의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폭스바겐의 PA 회장의 지시로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에게 지분이 100% 인수되었습니다. 현재 두카티는 사실상 독일 브랜드랑 다름이 없지만 오히려 이태리의 감성을 잘 살린 디자인을 유지하고 TFT 계기판, 블루투스와 스마트키 기능, 그리고 기어 포지션 센서, 연료 게이지 등을 넣어 수제작 한정 생산으로 만들어지던 이태리 명품의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 점유율과 대중화를 극대로한 바이크 메이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 게이트로 여러 나라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때 두카티가 미국 폴라리스와 중국의 바이크 제조업체에 팔리게 될 위기를 겪었을 때 또한 이탈리아인들의 두카티를 지켜내기 위한 파업에 명분을 높이 평가받아 위기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담으로 페라리와 같은 생산국인 이탈리아의 모토 GP를 연상케 하는 붉은색 디자인으로서 일부 바이크 매니아들에게는 바이크계의 페라리로 불리우고도 있으나 페라리와 연관성은 0.1%조차 없습니다. 두카티를 인수한 폭스바겐 그룹이 아우디이고 아우디 산하의 이탈리아 스포츠카 브랜드가 람보르기니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카티는 바이크계의 람보르기니라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두카티는 항상 혹평도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가격이 높은 것은 둘째치고 가격에 비해 너무 잦은 고장으로 소비자 불만족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진도
제동이 너무 심해 달리다 보면 바이크의 볼트가 한두 개씩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고프로 마운트 볼트가 풀려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추억과 열정을 담은 바이크 매니아들이 사랑하는 바이크로서 GTA5를 비롯해 각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멋진 자태를 뽐내며 주인공과 달리는 모습이 자주 출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중형 세단 자동차와 비슷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열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퓨지티브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